이게 아이폰? 유출 정보에 따르면 9월 중순쯤 아이폰 17이 공개될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폰 17 출시를 기다리는 중이실 텐데요. 저는 그 유출 정보 뜨자마자 그냥 아이폰 16을 질러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애플 디자이너들 상대로 칼춤 출 것 같은 디자인과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는 성능, 저만 그런 거면 영상을 만들지도 않겠는데 해외에서든 한국에서든 이번 나오는 아이폰 17은 최악이라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이폰 17을 안 사고 아이폰 16을 샀는지 제 선택의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1.5mm 이하로 줄어서 화면 몰입감을 키웠고요. 후면 카메라는 이제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으로 길게 뻗은 카메라 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애플 로고가 기존의 정중앙에서 하단 쪽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부터 에어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 두께가 5.5mm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두께라고 합니다. 애플 디자인에 혁신이 없었던 건 꽤 오래됐고 그건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 디자인만 보면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일단 후면 카메라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아이폰은 카메라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그런데 아이폰 17은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카메라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대칭적으로 보면 정돈된 느낌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기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주는 세련됨이 있었고 이게 아이폰이 추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쓸데없이 여백을 채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바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시가 되고 실물로 봤을 때 측면에서 보면 핸드폰이 더 두꺼운 느낌을 줄 거란 말이죠. 아이폰 에어가 5.5mm로 엄청 얇게 나올 거라 하는데 후면이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루머이긴 한데 17 시리즈부터 무광 대신 유광 글래스가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면 지문이 잘 묻어서 지저분해 보일 거라 예상합니다. 프로 모델부터는 스크래치나 반사저항 디스플레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17이나 17 에어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평을 좀 해보자면 중국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A19 칩셋과 12기가의 램이 탑재될 예정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열 문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 칩셋이란 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상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더 흐르게 되거든요. 그 전력이 열로 전환되면서 칩셋 자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발열을 줄여주는 게 냉각 처리라서 그만큼 냉각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죠. 이번 A19 칩은 전력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기기 내부 구조 냉각 처리 기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루머가 많아요.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칩셋이 업그레이드된 게 오히려 발열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에어 모델은 두께가 이번에 굉장히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냉각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열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인 게 배터리 용량입니다.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3200mAh 내외로 오히려 전작 모델보다 줄어들었고요. 에어 모델은 2800mAh로 역대 아이폰 중 최저 수준이에요. 주사율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카메라 기능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실시간 배터리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A19 칩 전력 효율 개선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볼게요. 기본 모델 포함 전 라인 120Hz 주사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근데 사실 저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전에 핸드폰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였는데 이 프로 맥스가 60Hz였거든요. 그런데 이 60Hz도 어마어마하게 끊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120Hz에서 60Hz로 넘어가면 끊기는 느낌이 있지만 60Hz에서 60Hz로 어차피 넘어가는데 끊기는 느낌도 없고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더라고요. 급 나누기는 여전합니다. 프로 모델이 LTPO 패널을 넣어서 가변 주사율하고 전력 효율도 우수해졌습니다. 반면에 기본 모델은 LTPS 패널을 넣었는데 고정 주사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다고 해요. 밝기 HDR 색 재현력에서도 차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급 나누기는 사실 언제나 있었던 이야기라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디자인 다 알아봤는데 혹할 만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근데 진짜 딱 하나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격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 기준으로 아이폰 17은 $799, 에어는 $899, 프로는 $999, 프로 맥스는 $1199가 예상되고 미국 주에 따라서 0%에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가세 10%가 기본이고 환율, AS 체계 비용, 물류 수입 비용, 소매 유통 구조 등을 따져봤을 때 더 비싼 금액으로 팔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챗 GPT한테 출시 예상 금액을 물어봤거든요. 기본 모델은 130만원, 에어 모델은 140만원, 프로 모델은 160만원, 프로맥스 모델은 190만원 이상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아이폰 16이 125만원인데 올라봤자 5만원 오를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7은 저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다. 디자인은 구리다는 생각이 들고 칩셋은 더 좋아졌지만 발열 문제나 배터리 효율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디스플레이는 저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도 아닌데 금액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폰 17 시리즈를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폰 16을 구매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A18 칩셋이 탑재되어 있죠. 성능은 A19 칩셋만큼 좋진 않겠지만 아이폰 내부 구조의 히트파이트나 내부 방열 구조가 A18 칩셋과 맞게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로 장시간 영상 촬영이나 고해상도 게임을 해도 발열이 훨씬 덜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보면 기본 모델이 3561mAh인데 17보다 더 나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칩셋 효율도 더 좋기 때문에 체감 지속시간이 엄청 깁니다. 맥세이프 호환성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충전 발열을 줄였다는 느낌도 들고요. 통화할 때 음성 분리 기능이 강화돼서 목소리가 상당히 잘 들리고요. 디스플레이 60Hz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했어서 딱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이폰의 심플함과 감성이 그대로 있다고 느껴졌어요. 유광 면적이 넓지 않고 베젤도 균형 있게 정리되어 있어서 아이폰 17보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통신사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현재 아이폰 16에 통신사 할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거의 공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쿠팡에서는 지금 120만원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출시 후에는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17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폰 17 말고 16을 추천드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을 사면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폰 프로 맥스, 프로, 아이폰 기본형 어떤 걸 사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용자의 90%는 기본용으로도 충분합니다. A18 칩은 프로 기본용 모두 탑재되어 있고요. 발열 구조와 배터리 안정성도 동일하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iOS 최적화로 체감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요. 심지어 카메라 성능도 일반적인 촬영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카메라 망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필요가 없고요. 프로 디스플레이가 120Hz로 더 높지만 솔직히 60Hz도 충분히 부드럽고요. 120Hz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만 어색하지 사용하다 보면 부드러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티타늄 소재라고는 하지만 무게 차이도 크진 않고요. 오히려 기본형은 가볍고 저렴하고 실속도 좋기 때문에 기본형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이폰 기본형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통신사 할인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크노마트나 핸드폰 통신사 같은 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급제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나오면 바로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